1번 두뇌의 배수구. 체내에서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장기가 함께 네트워크로 작용해야 합니다. 몸 안의 독소와 다른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죠. 이 네트워크를 림프계라고 합니다. 하지만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우리 뇌에는 이러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 최근까지는요. 2015년 쥐의 뇌막이 있는 림프관을 다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뇌 영상 촬영을 통해 인간의 뇌막에도 림프관이 있다는 게 밝혀졌죠. 이 림프관은 면역세포가 중추신경계를 지나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2번 체액이 가득 찬 공간. 2018년 연구자들은 우리 몸에서 엄청난 무게를 차지하는 새로운 장기를 발견했습니다. 체액이 가득한 이상한 모양의 벌집 벽처럼 보였는데요. 이는 연구자들이 장기의 조직을 보던 중 우연히 발견한 거죠.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장기에 간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.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르지 않게 체액으로 채워진 미세한 공간을 장기로 부르는 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. 간질은 충격 흡수제처럼 수축하고 팽창하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망입니다. 또한 우리의 장기 내부와 신체 주위로 액체를 운반하는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죠. 액체의 부피는 체중의 20% 정도이지만 건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3번 연속적으로 넓게 펼쳐진 막. 산호처럼 보이는 거대한 조직막인 창자간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창자를 제자리에 잡아주고 복부 벽에 붙여서 지방을 축적하게 도와주죠. 최근까지 과학자들은 이 막이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구성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이 막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. 그때 창자간막은 하나의 조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사실 이건 처음 발견된 것이 아니었어요. 레오나르도 다빈치조차도 이를 그렸던 적이 있었으니까요. 창자간막의 연속성이 발견된 후 과학자들은 이 막이 장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. 4번 뼈에 있는 혈관. 2019년에 과학자들은 쥐의 뼈 속 얇은 핏줄 모세혈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보통 해부학 책에서는 더 큰 동맥과 정맥에 대해 다룹니다. 이들은 뼈 끝에 튀어나와 있죠. 하지만 새로 발견된 터널 네트워크는 몇몇 이론을 바꿔놓습니다. 이 아주 작은 터널은 골수에 있는 혈구가 혈액계로 들어갈 수 있게 더 빠른 경로를 만들어줍니다. 연구자들은 또한 수술 중 환자의 사진, MRI 스캔, 현미경 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의 뼈를 관찰했습니다. 역시 인간에게도 덜 광범위하지만 비슷한 시스템이 혈관에 있다는 걸 발견했죠. 5번 사라진 파충류 근육. 2019년 연구자들은 인간 폐하의 팔다리에서 파충류에서 주로 발견되는 근육을 발견했습니다.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이 팀은 8주에서 14주 된 폐하의 팔과 다리 근육을 고해상도 3D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. 이 이상한 근육은 태어나기 전에 사라지는데요.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걸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연구자들이 13개의 이미지만을 연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샘플을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. 6번 무릎의 새로운 뼈. 무릎 뒤 힘줄에 숨어있는 파벨라라는 뼈가 있습니다. 한 연구에서는 이 뼈가 점점 더 흔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. 27개국의 연구에 따르면 1900년대보다 현재 인간에게 이 뼈가 나타날 확률이 3.5배 더 높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아무도 왜 이 뼈가 무릎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.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인간의 식습관이 좋아졌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크기가 변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. 7번 머리의 또 다른 뼈. 호주의 연구자들은 몇몇 젊은이의 목 바로 위 두개골 밑부분에 작은 뼈가 자라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. 호주 성인 1200명의 엑스레이를 분석했고 18세에서 30세 사이의 41%의 사람들에게 이 작은 돌기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.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뼈가 새로 나타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. 젊은 사람들은 항상 휴대폰을 들여다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8번 다시 자라는 연골. 도롱뇽이 사지를 다시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도 관절 연골을 회복하고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. 과학자들은 재생 과정을 조절하는 분자를 발견했는데요. 이 분자는 도롱뇽, 아프리카 민물고기, 제브라 다니오와 같이 신체 부위를 재생할 수 있는 동물의 몸에서 더 활동적입니다. 게다가 연골의 나이가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. 예를 들어 발목의 연골은 무릎과 엉덩이 연골보다 어립니다.
그래서 무릎과 엉덩이가 발목보다 낫는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죠. 9번. 새로운 통증기관. 또 다른 게 필요할까요? 또 다른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그물 모양의 세포망을 피부 안에서 발견했습니다.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은 신경 종말에서 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현재 그 신경은 피부 속에 알려지지 않은 세포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이 세포는 고통에 반응하고 그 짜증나는 감각을 신경에 전달합니다.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새로운 미스터리를 연구하고 있으며 어떻게 다양한 의학적 문제와 이 세포를 연결할 수 있을지를 알아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. 10번. 또 다른 손가락. 한 손에 6개의 손가락이 있어도 괜찮습니다. 사실 훨씬 더 좋죠. 손가락이 6개인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 손가락이 아주 유익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. 둘 다 운동 능력과 물체 조작 능력이 뛰어났습니다. MRI를 통해 두 사람이 뇌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손가락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. 나머지 손가락을 따로 사용하거나 다른 5손가락들과 함께 팀을 이루기도 했죠. 과학자들은 또한 6개의 손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2손이 필요한 간단한 일을 한 손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. 11번. 젤로 바이오는. 젤리랑 전혀 상관없는 귀 안의 이 얇은 조직 덩어리는 청력을 도와주죠. 이 기관의 97%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귀에서 나오는 음파를 신경 수용체와 뇌까지 가져가는 것을 도와줍니다.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젤로가 귀 안의 구멍에서 유연성을 조절해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의 분리에 도움을 준다는 걸 발견했습니다. 12번. 평생세포. 새로운 연구에서는 110세 이상까지 산 사람은 몸속의 희귀한 세포의 농도가 더 높다는 걸 발견했습니다. 노인들의 건강 문제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주는 면역세포였죠. 이 세포는 특별한 화학물질을 배출하면서 다른 면역세포들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합니다. 불행히도 이 연구는 이 면역세포가 인간이 100년 이상을 살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아직 증명하지 못했습니다. 13번.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혀. 연구자들은 혀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. 실험실에서 인간의 미각세포를 배양했고 그 안에도 냄새세포 속에 특별한 분자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. 미각세포에게 냄새 분자를 주었더니 미각세포는 냄새세포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. 하지만 우리의 장, 머리카락, 몸의 다른 부분에서도 냄새세포를 찾을 수 있답니다. 네, 장에서도요. 아, 냄새가 난다고요?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.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.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.